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2025 토지 투자 바이블 드디어 시즌 2입니다. 시즌 1이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땅을 사는 법이었다면 시즌 2는 남들이 위험하다고 버린 땅에서 법률적 지식을 무기로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법입니다. 이제 초보 딱지는 떼고 진짜 선수들의 리그로 들어오십시오. 2026년 토지 투자 바이블 고급편 에피소드 11 2025 최신 판례 완전 분석 분묘기지권 대 법정지상권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제 수익률을 갈라놓는 대법원 판례를 투자 전략의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격차는 0%와 200%까지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리스크라고 피하는 물건이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지루한 법 공부를 해야 할까요? 토지 투자에서 법률 지식의 유무는 수익률 0%냐 아니면 200%냐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상점유의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땅 주인만 억울하게 희생했다면 이제는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첫 번째 이슈, 토지 투자의 영원한 숙제 분묘기지권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몰래 묘를 쓰고 관리해오면 시효 취득이라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료 즉 사용료였습니다. 옛날 판례는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땅 주인이 완전 호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분묘기지권은 인정해줄게. 하지만 공짜는 안 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묘지 주인은 지료를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왜 혁명적인 변화일까요?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땅은 그냥 묶이는 겁니다. 하지만 읽어낸다면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되죠. 먼저 분묘기지권입니다. 과거에는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만 지나면 시효 취득이라 해서 공짜로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죠. 하지만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하되 지료 지급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묘 주인도 정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임야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자 리스크였던 분묘가 이제는 정당한 지료 수익원이 되거나 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로 변모했다는 뜻입니다. 리스크가 수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이 판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고수들은 법률적 하자를 오히려 무기로 삼아 시세 대비 50% 이하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씁니다. 첫째, 분묘 때문에 수차례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진 임야를 타겟팅합니다. 둘째, 소유권을 가져오자마자 연고자를 파악해 지료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때 반드시 최신 판례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가 기반으로 적정 지료를 책정해 보유 비용을 충당합니다. 결국 연고자는 매달 나가는 지료에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장을 위한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지식으로 통제하여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연고자가 배짱을 튕기며 지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2년의 법칙이 나옵니다. 연고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즉시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멸 청구가 인용되면 우리는 합법적인 파묘와 강제 이장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적 하자를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의 절반 가격에 샀던 토지가 정상 시세로 회복되면서 압도적인 자산가치 상승이 일어납니다. 저가 매수 하자 해결 그리고 정상가 매도나 개발로 이어지는 전문가의 수익 로드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 경매의 꽃법정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질 때 건물주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이게 성립하면 토지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 낭패를 봅니다.
원래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게 해서 사회적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공동저당 케이스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함께 대출을 받은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을 때 이 신축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불성립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구건물을 보고 빌려줬지 나중에 지어질 신축 건물까지 봐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은 대출 당시의 구건물을 보고 가치를 평가한 것이지 나중에 지어질 신축 건물의 권리까지 보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축 건물의 권리까지 인정해주면 낙찰자와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엄청난 틈새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를 활용한 고수들의 무혈입성 전략을 공개합니다. 즉 대출을 먼저 받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 이건 100% 법정지상권 불성립입니다. 핵심 공식은 근저당 설정일이 건물 신축일보다 빠른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겁먹고 입찰하지 않아 저평가된 물건을 고릅니다. 그리고 공동저당 후 신축된 케이스임을 확인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단독 입찰합니다. 낙찰 후에는 즉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승소 확률은 100%입니다. 결국 건물주는 건물을 우리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확신이 리스크를 지우고 수익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경매고수의 무혈입성 전략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분묘기지권 전략의 핵심은 지료 청구를 통한 수익화와 협상 우위 확보입니다. 지료 연체를 유도해 소멸 청구권까지 행사한다면 토지 가치는 정상화됩니다. 법정지상권 전략은 공동저당의 맹점을 파고들어 저평가된 물건을 무혈 입성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세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지식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그것을 압도적인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쉬운 투자는 수익이 낮고 어려운 투자는 수익이 높습니다. 법을 알면 리스크는 사라지고 기회만 남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권리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다음 12편에서는 내 땅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 토목 소장을 활용하는 실무 기술을 다룹니다. 계약 전 가설계 먼저 하라? 왜 고수들은 계약금보다 설계비를 먼저 쓸까요? 다음 시간에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겨울 한개의 스케치북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